당신의 진정한 선물은 항상 곁에 있는 데 있지 않고 진실하게 남아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나는 소수만이 감히 열어보는 문을 당신에게 열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세 가지 분명한 움직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말을 듣고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을 가지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난 이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잠시만 멈춰주세요. 당신이 여기서 발견할 것은 패션 잡지에도 없고 결국 당신이 실패한 것처럼 죄책감만 안겨주는 그런 조언서에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이미 충분히 살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여성을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45세에서 60세 사이라면 이 말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또래 남자들이 어떻게 정중하게 말할까? 감정적으로 도망치는 전문가가 되고 공허함의 달인이며 거의 대리석 조각상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젊더라도 여기에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 수년을 허비한 후에야 말이죠. 비밀로 들어가기 전에 작지만 결정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당신 마음을 건드린다면, 오늘 꼭 필요했던 말이라고 느껴진다면 잠시 시간을 내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지금 하세요. 내가 여기서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한숨 쉬며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당신의 언니에게, 사랑을 믿지 않게 된 당신의 사촌에게도.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는 잊어버릴 것이고 그녀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들을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세요. 앞으로의 내용이 결정적이니까요. 끝까지 남는다면 3가지 단계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목에 일부러 넣지 않은 4번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변화할 준비가 된, 패턴을 끊고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성들을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이 4번째 비밀은 단지 남자가 당신에게 전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당신의 욕망에 대한 자석으로 만들고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열정적인 생각으로 만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방식으로입니다. 20년 넘게 커플 치료사이자 성상담가로서 나는 도서관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빛나고 똑똑하며 자신감 있는 여성들이 그들의 곁에 단 1분도 있을 자격이 없는 남자들에게 자신을 굽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진정한 여왕들이 왕관을 내려놓고 단지 몇 조각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점은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눈앞에 어떤 보물을 두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고 세상이 비범하다고 부르지 않을 여성들이 중력의 중심이 되어 남자들이 마치 행성처럼 그녀들 주위를 돌며 멈출 수 없이 그녀들의 태양에 이끌리는 것을. 아니요, 잡지 표지나 모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본질을 알아보는 남자들에게 단순한 외모가 아닌 깊은 예술을 배운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망받는 예술을요. 그리고 바로 그 대조 속에 오늘 내가 당신에게 드러내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이 그들의 피부에 새겨진 여성들에 대해 말합니다. 길을 따라온 지도를 닮은 튼살, 달의 실처럼 흰 머리카락,
긴 밤의 이야기를 간직한 눈. 아이가 있고 이혼 서류 속에 전 남편이 있고 숨기지 않고 이름 붙이는 상처를 가진 여성들. 그녀들은 환상이 아니라 존재이자 맥박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지금 해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의 옷 사이즈, 신분증 번호, 은행 장호나 연애 기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맥박이 더 중요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단서를 줍니다. 남성의 뇌는 원시적인 보상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합니다.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다고 느낄 때, 정복감을 맛볼 때, 그들의 뇌는 도파민으로 보상하며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행동을 지배하는 화학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정복의 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관심, 즉각적인 해결책, 완전한 가용성. 말로 하기 전 이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모든 신비, 모든 수수께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을 때 관심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상자를 열고 모든 장난감을 한꺼번에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빛남은 잠시뿐이고 그 뒤에는 무관심이 옵니다. 내가 곧 보여줄 3가지 단계는 이 지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게임도 아니고 가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를 존엄과 함께 되찾는 기술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장소가 되는 것. 나는 모든 남자가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반복되는 경향, 신경학적 및 진화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당신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일상의 실천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에게 진정한 힘을 줍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잃지 않고 중심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보가 울리기 전에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차갑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마도 뒤로 밀어두었던 여성적 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성성은 잘못도 수치도 아니며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배워왔습니다. 매력이란 경솔함과 같다고,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계산적이라는 뜻이라고, 여성성은 피상적이라고. 우리가 조용히 풀어야 할 편견들입니다. 당신의 여성성, 부드러움과 힘, 유머와 명확한 경계의 이 혼합. 은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진실한 자석입니다. 그것은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끌어당기며 자신을 잃지 않고 매혹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명확함 속에서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공명을 가진 남자들은 단지 당신에게 끌릴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종종 여성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2가지 에너지를 결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등대이자 수호자입니다. 열고 받아들이지만 언제 문을 반쯤 닫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모든 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균형, 경계가 있는 섬세함, 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가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입니다. 존재를 조절하는 것, 솔직하게,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일상을 바꿉니다. 즉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참여하도록, 자신의 길을 가도록 작은 정복을 이루도록 둡니다.
관용에서가 아니라 존엄에서. 각 작은 정복은 그의 관심을 강화합니다. 각 단계는 그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능동적인 관심이 태어납니다. 일방적인 임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줄 것입니다. 몸짓, 문장, 시기와 휴지, 존중과 다정함으로. 왜냐하면 매혹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꺼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풍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3가지 단계 외에도 나는 너에게 추가 열쇠를 준다. 4번째 발견인데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된 여성들만을 위해 남겨둔 것이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새로운, 고요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욕망 속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문턱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네가 그 3가지 단계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나는 네가 그것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측 불가능한 여자라고 부르는 여자가 되라. 주위를 둘러봐라. 남자들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축구를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포커를 할 수 있는지 본 적이 있는가? 왜일까? 거기에는 결코 보장된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의 움직임이 예상치 못한 세계로 가는 문을 연다. 매 라운드는 새로운 반전을 품고 있다. 이 불확실성은 그들의 뇌 속에 불을 지핀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긴장으로 가득 차며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거의 중독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제 시선을 내 자신에게 돌려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예측 가능한가? 나는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가? 나는 모든 초대에 예스라고 말하는가? 나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마치 대본이 이미 쓰여진 것처럼? 네 대답이 대체로 예라면 그것이 바로 그가 더 이상 너를 찾으려는 같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이유의 일부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것도, 극단적인 게임을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니다. 훨씬 더 우아하다. 그것은 다면적이라는 의미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고 멈추지 않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궤도만을 도는 위성처럼 움직이지 않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그를 놀라게 하는 불꽃, 그가 아직 알지 못한 너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보고타의 한 여성, 52세 건축가, 새해 동안 그녀를 내부에서 소멸시키는 관계에 있었다. 그녀의 파트너는 오직 동행이나 섹스가 필요할 때만 그녀를 찾았지. 결코 단순히 잘 지내? 네가 보고 싶어? 라고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연습을 제안했다. 2주 동안 패턴을 깨라. 어떤 날에는 즉시 답장했다. 그 다음 날에는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멀리 두었다. 또 다른 날에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주말에는 약속을 취소하고 친구들과 외출했다. 또 다른 날에는 와인과 환한 미소를 들고 그의 집 문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 결과 7일 만에 그녀를 가구처럼 대했던 이 남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당연하게 여겼던 보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는 더 자주 전화를 걸고 꽃을 보내고 설명을 찾았다. 왜일까? 그의 원시적인 뇌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고 더 이상 항상 이용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사냥 본능이 깨어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반응이 아니라 그녀의 변화였다. 그녀가 예측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동안 실제로는 이미 포기했던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녀는 살사 수업에 등록했고 옛 우정을 되살렸으며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다. 그녀는 연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했던 살아있고 매혹적인 여자를 기억해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다. 진정한 예측 불가능성은 위장이나 분열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빈 종이가 아닌 만화경으로 보는 것이다. 내 성격의 다양한 결들을 보여주는 것, 명랑함과 깊이, 진지함과 장난기, 사랑하는 자와 창조하는 자. 풍부하고 다채로운 삶을 사는 여자는 남자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없는 우주가 된다. 왜냐하면, 그래, 나는 다시 또 보았다. 남자들은 모든 것이 너무 선형적이고 너무 투명할 때 불꽃을 잃는다. 그것은 악이나 피상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미지의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발견할 것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 너에게 책을 준다고 상상해라. 만약 첫 장에서 이미 결말을 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러나 각 장이 반전을 가져오고 복잡한 인물들과 새로운 풍경을 가져온다면 너는 그것을 탐독하고 평생 동안 간직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너는 그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매혹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너는 아무도 침대 옆 탁자에 그냥 두지 않는 그 책이 되어야 한다. 그가 갈망으로 펼치는 이야기, 왜냐하면 각 페이지가 그를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하는 놀라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변덕스럽거나 폭풍 같거나 드라마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내적 부채를 열고 단단한 틀에 맞지 않는 여러 색채로 가득 찬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날마다 빛에 따라 다른 감정을 살아가는. 네가 늘 다정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면 때때로 수수께끼 같은 침묵을 한 줌의 절제를 허락해라. 네가 진지하고 체계적이라면 그를 장난기 어린 불꽃으로 놀라게 하라. 네가 항상 모든 것을 조직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라. 네가 보통 항상 동의한다면 네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말해라. 그 생각은 단순하고 강력하다. 그는 결코 나는 그녀를 이미 완전히 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 대신 항상 느껴야 한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은 새로운 발견이다. 그리고 이 모든 면들이 진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내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분명 떠오른다. 나는 불안정해 보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가? 그 차이는 엄청나다. 불안정은 감정적 혼란, 불확실성, 자신의 물기를 조종하는 통제력을 잃는 데서 비롯된다. 반면 예측 불가능성은 내적 풍요로움, 너 안에 있는 광대한 우주에서 자라난다. 그것은 조각조각 발견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여자는 혼란을 주고 밀어내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상대가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도록 내몬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여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점화하며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그 매혹적인 신비의 감각을 선물한다. 네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관찰하라. 만약 그가 거리를 두고 걱정스러워 보이며 짜증 섞인 톤으로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아마 너는 혼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에게 더 끌리고 그의 관심이 커지며 미소 짓고 너를 매혹적이라고 부른다면 너는 올바른 길에 있는 것이다. 목적은 결코 그를 미치게 하거나 혼란으로 벌주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호기심의 불꽃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에서 강하게 뛰고 우리가 너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사라진다. 많은 여성들은 이 게임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통제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한다. 만약 내가 항상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그는 단순히 다른 여자에게 갈 것이다. 내가 경험해서 말하겠다. 네가 그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남자는 손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 남자는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씻어주고 자신의 혼돈을 정리해줄 누군가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성숙하고 의식 있는 남자는 여성을 그녀의 온전한 충만함으로 원할 때 네가 독립적이라는 이유로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그는 네 복잡함을 즐기고 그를 놀라게 하는 능력을 즐기며 그를 뻔한 것에서 끌어내는 것을 즐길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여자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대개 불안한 자들이다. 성장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남자들. 그들은 그들을 돌봐주는 존재를 원하지,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동반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묻는다. 정말 그런 남자를 내 인생에 원하니? 이제 근본적인 것이 온다. 나는 네가 예측 불가능성을 지혜롭고 진실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 관계의 등대가 되게 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되지 않게 하라.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믿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는 너 자신의 우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의미를 가지기 위해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풍요롭고 생생한 삶. 네 하루의 모든 심장이 그의 주위만 맴돌면 너는 예측 불가능할 수 없다. 매혹적인 여자는 별자리와 같다. 수많은 별들, 각각 자기만의 빛을 가진다. 너의 프로젝트, 개인적 목표, 우정, 열정, 이 모든 것이 하늘을 이루며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끌린다. 그것은 네 세계가 그의 세계보다 크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네 경력, 예술, 스포츠 혹은 심지어 침묵이 우선이 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혼자 혹은 다른 누구와 경험한 일로 인해 눈이 기쁨으로 빛나는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는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영역을 탐험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느낀다. 바로 이것이 매력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보물이다. 내 삶이 너무 커서 하나의 형태에 맞지 않기에 너는 예측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전략은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강력하다. 내 의사소통 패턴을 바꾸어라. 내 메시지를 작은 열쇠라고 생각하라. 각각이 다른 감정을 연다. 너는 항상 즉시 대답하니 기다릴 자유를 가져라. 시간을 가져라. 놀이로서가 아니라 네 삶에도 휴식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긴 문단을 쓰니 짧고 반짝이는 한 줄을 시도해보아라. 더 묻게 만드는 문장으로. 항상 네가 대화를 시작하니 가끔은 그에게 맡겨라. 그가 너를 찾고 싶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너희 대화가 항상 같은 주제들만 맴돈다면 새로운 창을 열어라. 숨겨진 열정, 너를 감동시킨 책, 기이한 꿈, 너를 흥분시키는 계획을 이야기하라. 각 편주는 집 안의 새로운 창과 같다. 갑자기 다른 빛이 들어오고 다른 바람이 불어오며 그는 아직 네 모든 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점에서 매혹적인 것은 인위적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춰온 것들까지 포함해 내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다. 결코 같은 모습으로 두 번 흐르지 않으면서도 항상 같은 강인 강물처럼. 세 번째 전략, 그리고 나는 네가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네 안에 살고 가끔 습관 속에 사라지는 모든 얼굴을 보여줄 용기를 가져라. 우리는 여성으로서 대조들로 가득 찬 우주다. 우리는 온유함이자 불꽃이며 규율이자 놀이이며 침묵이자 큰 웃음이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을 단 하나의 버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가 기대한다고 믿는 겉보기에 안전한 모습으로. 1000가지 세계 그림이 항상 같은 톤으로만 그려진다면. 남자들, 진정으로 온전한 여성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들은 반복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분류할 수 없는데 매혹된다. 그가 네가 빛나고 심오하게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친밀함에서 용감하고 관능적인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이거나 사람들 속에서 보호적인 모습을, 새로운 계획에서 모험심 있는 모습을, 의지가 필요할 때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라. 모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생동감의 표시다. 역사 속 가장 매혹적인 여성들을 떠올려라. 그들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날의 다정한 안식처이자 힘으로 가득 찬 폭풍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동시에 도움을 요청할 공간을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욕망할 용기와 배울 겸손을 가졌다. 바로 이 역설이 사로잡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에 많은 삶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내 고객들이 이 진정한 예측 불가능성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구석에서 잠들게 했던 측면들을 다시 만난다. 한때 포기했던 열정, 취미, 감수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반짝이는 눈으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더 살아있다고 느껴. 그들은 말한다. 진실은 이렇다. 단조로움은 관계 속의 불꽃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불꽃도 지운다. 네 삶이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위해 반복되는 대본이 되면 너는 네 자신에게조차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네가 이 잊힌 부분들을 다시 불러오고 네 모든 내적 목소리들에게 다시 공간을 줄 때 변형이 일어난다. 너는 더 매력적으로 될 것이다. 맞아. 하지만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더 매력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신감, 이 내적 충만함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느껴진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향수와 같다. 남자들은 네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것을 감지한다. 내가 너에게 아마도 불편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질문을 하나 하겠다. 네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놀라게 한 것은 언제였니? 그가 아니라 너 자신을, 네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했던 순간을 기억하니 일상에서 벗어나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던 무언가. 오래 생각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네가 큰 매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 네 자신의 삶이 루틴처럼 맛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모험으로 느껴질 수 있겠니?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은 깨울 수 있다. 항상 자신을 새롭게 발명할 수 있는 이 예측 불가능하고 다층적인 여자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아마도 그녀는 단지 잠들어 있었고 이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에게 다시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다. 첫 번째를 보완하는 만큼이나 강력한 단계.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감정적 유일성 가치를 창조하기.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오늘 네가 남자와의 연결에 대해 들을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일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특정한 순간에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그 친구. 가장 회색빛 날에도 너를 웃게 하는 그 가족. 혹은 항상 너를 새롭게 동기부여하는 말을 찾아내는 그 동료.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너에게 준다. 나는 이것을 감정적 유일성 가치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랑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믿는다. 남자가 머무르거나 강렬히 찾게 만드는 비밀은 완벽의 백과사전이 되는 것이라고. 최고의 요리사, 가장 열정적인 연인, 가장 이해심 깊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조직적인, 마치 관계가 보이지 않는 메달을 위한 끝없는 경쟁인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들은 지쳐버리고 그에게 모든 것이 되려는 시도 속에서 영혼은 닳아버린다. 비극적인 것은 그들은 눈앞에 명백한 것을 간과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무언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감정의 도장처럼 새겨지는 것. 나를 믿어라. 나는 내 상담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보았다. 남자들은 완벽한 여자를 찾지 않는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고 깊은 내면에서는 매력적이지도 않다. 그들이 찾는 것, 그들을 사슬 없이도 사로잡는 것은 그들 안에서 독특한 감정을 일으키는 여자다.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감정. 어쩌면 너는 그를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일지 모른다. 아니면 그가 바닥에 있을 때 일으켜 세우는 사람. 혼돈 속에서 그에게 평온을 주는 사람. 혹은 그를 지적으로 도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너는 그의 모험심을 깨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를 강하고 보호적이며 깊이 남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열쇠는 많은 흩어진 자질들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적 초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빛나도록 기르는 데 있다. 나는 나를 깊이 감동시킨 한 여성 고객을 기억한다. 그녀는 뛰어난 의사였고 아름답고 극도로 체계적이며 완벽한 호스트였으며 언제나 단정했고 언제나 흠없는 미소를 지었다. 종이 위에서는 꿈의 여자였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나자 그녀의 남자친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지루해하고 마치 자동 조종 장치로 그녀 곁에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즉시 명확해졌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잘했지만 어떤 면에서도 잊을 수 없지는 않았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았다. 언제나 기분이 좋고 언제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나 흠없고 언제나 이해심이 있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일관성은 그를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오래 침묵하게 만든 질문을 던졌다. 만약 네가 내일 그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그가 너에게서 가장 그리워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구체적인 한 가지, 그 누구도 그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말해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답을 알지 못했다. 거기에 매듭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제를 희망으로 비추고 폭풍 속에서 기회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노력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려는 집착 아래 그것을 묻어두었다. 그녀의 빛으로 그를 동행하기보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감정적 하인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그를 편안하게 했지만 성장 없이. 나는 그녀에게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번 그가 일에 지쳐 돌아왔을 때 즉시 음식을 내놓지 말라고 했다. 대신 그와 함께 앉아 호흡하고 그 평온함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줄 수 있는 질문과 관점으로 그를 이끌라고 했다. 그 효과는 거의 즉시 느껴졌다. 몇 주 안에 그는 새로운 이유로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도 아니라 그녀 곁에서 명확함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비전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내적 폭풍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천 가지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단 하나에서 독보적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해졌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남자가 내 존재를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감정과 연결할 때 그는 저절로 너를 찾게 된다. 네가 애원할 필요도 뒤쫓을 필요도 연극을 할 필요도 없다. 그의 본능이 그를 다시 내게로 이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의 감정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들어라. 이것은 네가 그의 무료 치료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무보수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가 의존하는 감정적 목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네 독특한 가치는 네 진정성에서 나오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 너를 고갈시키는 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내 안에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면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 그것이 내 비밀의 열쇠다. 그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나는 내 여성 고객들에게서 기적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파트너의 창의적인 면을 깨우는 불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편안한 구역 밖으로 이끌어 혼자서는 절대 시도하지 못했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민감함을 받아들이고 취약함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도왔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웃게 해 하루의 짐을 잊게 했다. 또 어떤 이들은 폭풍 속의 등대 같았다. 그들을 진정시키고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했다. 각자는 자신만의 빛을 발산했다. 뚜렷한 감정적 초능력으로. 비밀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소진시킨다. 비밀은 네 자신의 빛남을 인식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네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내 삶의 신호를 감지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사람들이 내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와 가족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재능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전혀 노력이 필요 없는가? 만약 네가 어두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한다면 네 마법은 바로 거기에 있다. 무거움을 녹여내는 가벼움 속에. 내 선물이 지혜라면 너는 새로운 관점의 문을 연다. 네 마음이 모험을 갈망한다면 너는 용기를 주는 자이며 이렇게 상기시키는 자다. 저 밖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계들이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 감정적 가치는 결코 자기 희생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료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며 파트너의 탈을 쓴 어머니도 아니고 남의 삶을 짊어지는 짐꾼도 아니다. 내 선물은 배달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너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단지 의무일 뿐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사슬이다. 아름다운 것은 이렇다. 여자가 자신의 선물과 다시 연결될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른다. 단지 그녀의 관계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관계도 변한다. 그녀는 다시 의미를 느끼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남자들은 그것을 느낀다. 네가 설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석 같은 에너지다. 풍요로움은 멀리서도 보인다. 그렇다면 내 감정적 가치를 아직 명확히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내 눈을 열 수 있는 4가지 연습이 있다. 첫째, 네가 가장 자주 듣는 칭찬에 주목하라. 외모에 대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에.
너와 함께라면 항상 웃는다. 넌 나를 영감 준다. 너와 함께 있으면 평온하다. 그 안에 단서가 있다. 둘째, 과거의 관계를 떠올려라. 언제 네가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는가? 그 순간에 네가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네 보물이 있다. 셋째, 네가 저절로 피어나는 공간과 사람들을 인식하라. 네가 격려하고 동행하고 꿈꾸게 하고 미소를 주는 곳. 그것이 네 영역이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는 이유를 살펴라. 네가 그들의 평온함, 창의적인 불꽃, 단 한마디로 문제를 관점 속에 두는 자인가? 바로 거기에 내 가치가 드러난다. 그를 알아보았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키워라. 너의 선물이 유머라면 그것을 기르라. 놀고 재치를 훈련하며 삶을 가볍게 보아라. 너의 선물이 영감이라면 성장하고 배우고 읽어라. 언제나 새로운 불꽃을 줄 수 있도록. 너의 보물이 모험이라면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것을 탐험하라. 그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이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점이 있다. 너의 감정적 가치는 수도꼭지의 물처럼 항상 이용 가능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고귀한 향수와 같다. 올바른 양으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네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끝없는 연설을 하지 마라. 네가 웃긴 사람이라면 항상 광대가 되지 마라. 네가 차분한 사람이라면 그의 두려움에 영구적인 마취제가 되지 마라. 마법은 균형의 올바른 순간의 예술에 있다. 너의 선물은 내 안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올 때, 그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작동한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우아하게 그것을 거두어야 한다. 남자들은 잃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특별한 것은 습관이 되면 가치를 잃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영역이 열린다. 풍요에서 주는 것과 결핍에서 주는 것의 차이. 풍요에서 줄 때 너는 흘러넘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 에너지는 자유롭고 자기장을 지니며 거부할 수 없다. 결핍에서 줄 때 너는 두려움, 불안, 필요 때문에 한다. 그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는 느낀다. 그것은 무겁고 요구적이며 끈적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남자를 위한 유일한 감정적 항구가 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위한 항구가 되어라. 너의 열정, 재능, 우정, 의미로 너를 채워라. 그래야 너는 필요가 아니라 넘침에서 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끌어당긴다. 행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질을 나누는 여인. 신경과학은 이것을 확인한다. 남성의 유대는 완벽함이나 지속적인 가용성에서 생기지 않고 깊은 흔적을 남기는 반복된 감정 경험에서 생긴다. 즉시 추억으로 데려가는 노래처럼, 특정 순간으로 다시 데려가는 향기처럼. 반복은 자동적인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의 뇌는 그를 다시 너에게 데려온다. 계속해서 네가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관되되 지속적이지는 말라. 일관된다는 것은 네가 줄 때 진심으로 마음에서 품질 있게 주는 것이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항상 존재하면 마법을 잃는다. 이렇게 조금씩 네가 그의 안식처가 된다.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그러나 그가 스트레스의 작은 징조를 보일 때마다 그에게 그 평온을 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기대, 의무, 예측 가능한 것이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마법을 잃는다. 비밀은 균형에 있다. 언제, 어떻게 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항상 품질을 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내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이 원칙을 적용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남자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도 변한다. 그들은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선물을 다시 발견한다. 그들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모든 것에 완벽해야 함에서 오지 않음을 깨닫는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쉽게 하는 것에서 특별해지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해방이다.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타인의 기대에 지쳐버리는 대신 진정한 강점을 가꾸게 한다. 그것은 명확하고 강력한 정체성을 준다. 남자가 너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가 너 안에서 알아본 그 선물, 아무도 줄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이라면 그는 네가 누구인지 때문에 너를 찾는 것이다. 네가 생각했던 역할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믿어라. 이 차이는 관계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꾼다. 세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너의 독특한 감정적 가치는 무엇일 수 있을까? 무엇이 네가 줄 수 있는 것이며 그를 계속 다시 이끌어오는 것일까? 당장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우리의 선물은 종종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너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패턴이 드러나고 너의 본질에 작은 번쩍임들이 나타난다. 네가 아마도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네가 배운 모든 것을 묶어 완전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전략으로 만드는 단계.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전략적 후퇴의 예술을 마스터하기. 그리고 믿어라. 이것은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남성 심리에 대해 결정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모른다. 그러나 네가 한번 이해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남자들은 감정적, 물리적 공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그들은 자유의 감각, 다가가거나 물러설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 쫓기거나 압박받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자신을 감정적으로 옥죄고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의 원초적 본능이 작동한다. 그는 물러난다. 그러나 여자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느껴진다면 접근 가능하지만 의존적이지 않고 언제든 방문할 수 있으며 거리가 필요할 때 배척당하지 않는 곳이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는 그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전략적 후퇴는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거나 잔인한 게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깊은 이해다. 때때로 그를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는 알미다. 그래서 내게 다가가는 결정이 그 자신에게서 자발적이고 진실되게 오는 것이다. 그동안 너는 네 자신의 삶에서 꽃핀다. 충만하고 확신에 차 있고 매혹적이다. 그것은 고양이와 같다. 만약 네가 그것을 항상 안고 다니거나 뒤쫓으려 한다면 도망간다. 그러나 네가 차분히 내일에 몰두해 있으면 대개는 스스로 와서 네 다리에 몸을 비비며 가까움을 찾는다. 남자들의 감정 심리에는 고양이의 성향이 많다. 그들은 당연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원하며 희소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깊이 소중히 여긴다. 전략적 후퇴는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그것은 네가 몇 주 동안 사라지거나 차갑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가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 네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내게 다가가려는 결정이 진정으로 그의 것이 되는 의식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선택은 단순한 수용보다 항상 강력하다. 전략적 후퇴의 첫 번째 수준은 감정적이다. 그것은 네가 그의 문제를 항상 떠안아주고 끝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너의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오직 그에게만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에게는 네 자신의 내면의 삶, 감정, 우선순위, 주의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너 자신의 공간에 대한 존중이다. 나는 5해 동안 관계에 있었던 한 여성 의뢰인을 기억한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를 완전히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집에 와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오락, 위로,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지지가 필요할 때 그는 너무 피곤했고 무관심했고 아무것도 되돌려줄 수 없었다. 그 관계는 완전히 일방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정적인 전략적 철수를 가르쳤다. 그가 다음번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그녀의 관심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프로젝트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무례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단지 그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곧바로 자신의 세계를 떠나지도 않았다. 그는 짜증이 났다. 그는 그녀가 자동적으로 늘 자신에게 가용하다고 여겨왔다. 그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지금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수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곁을 찾고 그녀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를 웃게 하고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 했다. 모든 것이 압박도 없고 조작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감정적인 전략적 철수의 힘이다. 네가 항상 가용하지 않고 네 내면이 풍부하고 매혹적일 때 그는 애써야 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신이 노력해야 얻는 것을 깊이 소중히 여긴다. 철수의 2번째 단계는 소통이다. 이것은 메시지를 며칠 동안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리듬을 정하는 것이다. 때로는 바로 답하고, 때로는 나중에, 때로는 다음 날에야 답한다. 왜냐하면 네가 바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전략적인 요소가 담긴 진정성이다. 여기서 예측 불가능성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상 정확히 3시간이 지나서 답한다면 그것은 다시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답변 시간이 달라진다면 어떤 때는 바로, 어떤 때는 나중에 남자의 뇌가 극도로 매혹적으로 느끼는 간헐적 강화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슬롯머신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보상이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절대 알 수 없고 단지 언젠가는 온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는 너를 생각하고 다가가고 싶어 하며 네가 다음에 무엇을 말하거나 할지 알고 싶어 한다. 네 반응이 예측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따뜻하고 가치 있고 진실하다면 그의 뇌는 너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의존을 쌓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언제 너의 관심을 얻을지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보상처럼 느껴지고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무언가가 된다. 이 긴장감, 이 미묘한 불확실성은 감정적 끌림을 만들어내고 거의 중독에 가까운 상태를 낳아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너를 생각하게 만든다. 내 다음 반응과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전략적 철수의 3번째 단계는 신체적이다. 이것은 그가 원할 때마다 항상 정확히 가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는 너 자신의 계획, 의무,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 사회적 삶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정적이다. 특히 관계의 초반이거나 단조로워진 관계를 다시 되살리고 싶을 때 만약 네가 늘 가용하고 항상 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네 계획을 바꾸며 내 일정이 쉽게 이동되어 그를 맞출 수 있다면 그는 네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는 무언가로
하지만 네가 독립적이고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고 내 의무가 중요해서 때로는 오늘 밤은 안 돼. 하지만 목요일은 어때? 라고 말해야 한다면 너희 만남은 자동적으로 더 소중하고 더 갈망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략적 철수는 진짜여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삶을 꾸며낼 수는 없다. 만약 거짓 약속을 꾸며낸다면 그는 sooner or later 그것을 눈치채고 매혹 대신 불신이 생길 것이다. 열쇠는 진정성이다. 정말로 너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너에게 진짜로 중요한 우정, 네가 마음에서 즐기는 활동들. 네 삶이 풍부하고 충만하다면 제한된 가용성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이며 절대적으로 매혹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충만한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쫓거나 그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비트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네 자신의 삶에 있다. 네 독립적인 삶이 더 완전하고 더 흥미롭고 더 만족스러울수록 정말로 중요한 남자들에게 너는 더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발산하는 여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지금 네가 이 모든 것을 곱씹으면서 근본적인 무언가를 기억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내 본질과 연결되는 것이며 네가 항상 그래왔던 복잡하고 매혹적이고 완전한 여자가 되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적용한다면 예측 불가능해지고 너만의 독특한 감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하며 그에게 자발적으로 다가올 공간을 주면 변하는 것은 단지 내 관계가 아니다. 너와 너 자신과의 관계도 변한다. 너는 더 살아있고 더 흥미롭고 더 충만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무시될 수 없다. 기억해라. 네 자신의 삶, 내 열정, 네 진정성. 이것들이 바로 그를 너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해서가 아니라 너는 동시에 풍요로움, 힘, 신비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어라. 남자들은 그것을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느낀다.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는 간단하다. 배운 것을 실행하기 시작해라. 하지만 네 진정성, 네 충만함, 네 자신의 기쁨에서부터 하라. 억지로 할 이유도 그를 쫓아갈 이유도 없다. 네가 창조하는 것은 더 크다. 그것은 내 여성적 힘이고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은 네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다. 이 비디오가 너와 공명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내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종을 눌러라. 그러면 사랑, 심리학, 여성적 힘에 관한 내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안다면 공유해라. 우리 모두는 진정한 힘을 발견할 자격이 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네 자신을 들어주고 네 자신의 변화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서 곧 다시 만나자.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네 본질은 네 가장 강력한 무기다.